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이제 유채꽃이 만발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죠. 넓은 평지에서 군락을 이루면서 화려하게 핀 유채꽃은 우리들의 눈을 호강시켜 주기도 하지만은 입으로도 봄의 향취를 느끼게 해주는 채소도 됩니다. 예로부터 출산 후 산모의 몸에 어혈이 남아있어서 복통이 있을 때 쓰는 약선이기도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유전자 변형의 식품으로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카놀라유도 전립선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럼 유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채는 십자학과 배추 속에 두해살이 풀러 원산지는 보통 종은 유럽 지중해 지역이고 이 서양 종은 스칸디나 반도에서부터 시베리아, 카프카스 지방에 걸친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채는 꽃은 황색이지만은 종자가 젓갈색이라 적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양종의 경우는 드물지만은 이 유전적인 행질에 따라서 하얀 꽃이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평지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채종, 운대, 한채, 호채, 홍유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은 불판을 노랗게 물들이는 꽃이죠. 꽃을 보기 위해서 관상용으로 심거나 또 씨에서 나오는 기름을 추출할 목적으로 대량 재배하기도 합니다. 이 식용할 수 있는 기름은 카놀라유라고 하고 이 식용할 수 없는 기름은 바이오디젤 원료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점점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캐나다, 인도 등지에서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기름을 짜고 있습니다. 유채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명나라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서양종인데 들판이나 밭둑에 흔하게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기름 작물로 재배를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봄이 되면은 봄나물로 어린 잎과 줄기를 채취해서 먹었죠. 잎 모양이 케일과 닮았다고 해서 시베리안 케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씨로는 기름을 짜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했죠. 이 주요 산지는 우리나라 남부지방, 제주도 이쪽인데 현재는 중부지방에서도 유채밭을 조성하고 있고 봄맞이 관광상품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광상품화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즘은 여러 지자체에서 유유지를 이용한 유채밭 조성이 한참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유채꽃을 이용해서 대체 경유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채씨에는 약 40% 정도가 기름이라고 합니다. 이 유채 기름은 맛이 쓰고 독성이 있고 기름 상당 부분이 인체에 유해한 에르수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식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공업용으로 한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유채 기름은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식물성 기름으로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연료로 인기가 많았고 또 화석 연료의 유력한 대안으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엔젤 윤활유나 또 연고, 주사용제, 양초, 화장품, 잉크 등을 만드는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해 왔습니다. 기름을 짜내고 남은 깻묵은 사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개발한 이 씨에서 분리한 채정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용유가 나왔는데 카놀라유라고 이렇게 합니다. 유채 기름에서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해 성분의 함량을 줄인 그런 유채로부터 얻은 유채 기름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인체에 모해한 유채 기름을 생산해서 카놀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카놀라유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식용 가능한 유채 기름을 만들어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캐나다 유채협회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일반 명사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트에 가면은 카놀라유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놀라유는 이 포화 지방산은 적고 불포화 지방산은 풍부하기 때문에 기름이지만은 다른 식용유보다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고, 더불어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카놀라유는 볶음이나 튀김, 부침 요리에도 적당하고 또 샐러드 드레싱 만들 때도 좋다고 합니다. 이 포화지방산이 낮기 때문에 튀김 요리에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또 다른 기름에 비해서 변질이 적어서 보다 긴 시간 동안 깨끗한 상태로 이렇게 식품을 튀겨낼 수 있습니다. 옛날 문헌에 나와 있는 유체 효능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을 잘 돌게 하며 몸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뭉치는 것을 풀어주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의별록에는 혈액을 식혀주고 잘 퍼지게 하며 해독작용과 부기를 가라앉게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화자본초에서도 산후 혈풍이나 어혈을 치료한다라고 했고, 본초수비에서는 생리통이나 산후 어혈로 인한 복통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전국 중초약회에서는 이 운대가 유체를 말합니다. 이 유체는 파혈작용이 있어서 산후 산모가 먹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유체 효능 보겠습니다. 양열, 산열, 해독, 소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에 열이 있으면 그 열을 제거하고 또 어혈이 있으면 어혈을 제거해 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고, 해독, 독을 제거하고 소증은 부기를 가라앉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매우며 폐경, 간경, 비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들의 어혈로 인한 생리통이나 자통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통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자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후 어혈이 뱃속에 남아 나오지 않고 복통을 일으킬 때 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유방이 붓고 통증이 급성으로 올 때 효과가 있다라고 했고, 가루로 인한 토혈이나 풍진, 혈변, 이질, 단독, 열독, 종창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유체 효능도 보겠습니다. 유체에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또 각종 무기질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체내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있고, 아르기닌, 엽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항암작용이나 노화 예방,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유체 속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서 이 변비나 숙변 배출에 도움이 되고, 유체 기름인 카놀라유에는 또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알파 토코페롤 성분이 많아서 노화 예방과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유체 고르는 법하고 보관법 보겠습니다. 이 유체는 꽃이 피지 않는 것이 좋고 잎이 연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줄기 굵기가 적당하면서 잎이 억세지 않는 것이 좋은데, 진녹색으로 봉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포장한 것을 사는 게 좋습니다. 또 유체는 키가 작고 신선한 것이 좋고, 키가 큰 것은 하우스 재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법은 유체는 쉽게 시들어서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이 생유체는 물을 뿌린 이렇게 키친타올에 싸서 비닐팩에 담아서 밀봉해서 냉장 보관한 것이 좋고, 또 장기간 보관할 때는 이 살짝 데쳐서 물기를 충분히 빼고 냉동 보관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유체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유체나물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에 설사를 자주 하거나 소화기가 약하고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이후나 눈병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 연구에 의하면 천식 환자들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놀라유는 대부분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카놀라유도 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과다한 섭취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조리할 때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문헌 수식검 식보에는 발풍동기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뭐 허리, 발, 입, 치아, 산후, 홍역, 부스럼, 종기, 안질, 감기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유는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채 배합 보겠습니다. 이 유채는 두부하고 배합을 해서 먹으면 진액을 만들어주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작용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또 이 새우와 배합하게 되면은 유채에 들어있는 비타민이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닭고기하고 배합을 하면은 피부 미용에 좋고 간 기능을 활성화한다라고 하고, 이 버섯과 배합하면은 지력을 높이고 뇌를 건강하게 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호박과 배합을 하면은 이 비타민 C를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있어서 비타민을 파괴해서 좋지 않고, 또 산약과 배합을 해도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유채 약선 몇 개 보겠습니다. 유채 줄기탕인데, 유채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탕을 끓여 먹는 방법인데, 어혈로 인한 산후 복통에 효과가 있다고 중위 식료학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채죽은 유채 넣고 쌀로 죽을 끓여 먹는 건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열을 내리면서 소염작용이 있고 생리통이나 식체, 트림, 구역질에 효과가 있다고 상해 중이병에 나와 있습니다. 또 유채즙은 유채잎을 짓이겨서 즙을 짜서 이 부스럼 난데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성제총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채 꿀즙이 있는데, 유채 줄기를 갈아서 즙을 짠 후에 꿀을 타서 마시는 방법인데, 이질이나 복통, 설사, 변혈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채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입니다. 먼저 김치 요리인데, 이 당근김치나 아니면 겉절이, 물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채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무침 요리도 만들어 먹습니다. 유채를 이용해서 만든 응용 요리입니다. 뭐 계란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낙지나 뭐 이런 새우 등을 넣고 이 무침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유채꽃을 이용한 여러가지 요리들입니다. 유채 밥 요리, 유채 전 요리입니다. 유채 씨를 이용해서 만든 카놀라유입니다. 유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입으로도 봄의 향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이 봄나물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